최근에 국토연구원인가 거기에서 양도세 중과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연구 결과를.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이때 매매 가격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오르고 있는 주요 원인이 뭐냐? 다주택자의 갭 투자였어요. 자, 조용히 하고 수업합시다. 이게 이렇게 떠드는 걸 보니까 옛날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전주에서 고등학교 나올 때 저는 이제 남녀공학을 나왔거든요. 남녀공학인데 우리 전주에 남녀공학이 두 개였는데, 하나는 남녀공학이라고 했지 완전히 건물도 다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남녀 합반이었어. 1학년 때 얼마나 재밌었냐면 5월 달까지는 이 교실이 진짜 책장 넘기는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말 한마디 안 하고 다들 화장실도 안 가고 책상에만 앉아 있다가 5월 달부터 갑자기 이런 분위기, 막 옆 사람하고 딱 종 끝나자마자 탁 해가지고 막 여자 남자, 우리는 또 선생님이 특이해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앉았어.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떠들었던 그런, 여러분 보니까 이제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수업합시다. 자, 오늘은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최근에 그 국토연구원인가 거기에서 양도세 중과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연구 결과를. 그래가지고 과연 그게 그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이것저것 짚어가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인생, 세상, 이거는 검증이 어렵습니다. 검증하려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게 아니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다시 돌아가서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증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인과관계나 이런 걸 통해서 추론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사실 상당히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양도세 중과, 자, 우리가 양도세는 어느 정도 알아요. 양도세 세율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 몰라요? 6에서 45%. 자, 양도세라는 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 옛날에 분양할 때 착각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갑자기 옛날에 양도세가 면제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양도세가 딱 생겼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제 약간 분위기가, 제가 일하던 현장에서는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당장. 그래가지고 상황 이제 설명하고 해서 이제 집도 좋고 만족스러웠는데, 이분이 말하는 건 뭐냐면 집값은 안 올라가도 되고 나는 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상담을 하고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계약을 안 하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양도세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양도세가 무슨 상관인데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 양도세가 생기면은 집값 떨어질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한테 손해잖아, 세금으로. 그래가지고 이 뭐지? 자, 양도세라는 건 뭐냐면 이익이 있어야만 내는 세금이에요. 만약에 이익이 없어, 내가 집을 샀다가 집을 팔았는데 이익이 없어요, 그럼 양도세는 안 냅니다. 안 내요. 물론 이제 비과세 요건도 있긴 하지만 그건 빼고, 양도세라는 건 이익이 있을 때만 내는 세금이에요. 내가 이분 상담하는 분한테 좀 당황했던 거는, 본인은 이익을 기대하지 않는데 없어도 돼.
그리고 뭐 이익이 당장 지금 생기는 과정도 아니야. 그래서 양도세가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집을 안 산다. 예. 뭔가 안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 내가 느꼈던 게 뭔가 뉘앙스로 알고 있지 구체적인 걸 잘 모르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양도세는 이익이 생겼을 때 이익의 6%에서 45%를 국가에서 걷어가는 거예요. 그게 양도세입니다. 근데 중과는 뭐냐? 여기에다가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20%를 더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고요. 20% 포인트입니다. 20% 포인트. 20%하고 20% 포인트가 왜 다르냐? 20%라고 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1억의 양도 차익이 생겼는데 1억이면 이제 35% 정도 되는데 35%면 3,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원래 이제 누진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제가 대략 1,544만 원을 공제를 하면 약 2천만 원이 좀 안 됩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좀 안 되는데 자, 원래 이제 1억을 번 사람이 양도세가 2천만 원 정도 나와요. 2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20% 하면 20%를 더한다. 그러면 2천만 원에 20%면 얼마죠? 400만 원이죠. 그럼 2,400만 원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0%면은 그게 되는 거고 20% 포인트는 그냥 20%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35%였죠. 35%에다가 20%를 더하니까 20%를 더하면 55%가 되는 겁니다. 55%. 중과라는 게 이런 거예요. 30% 포인트는 더하면 65%가 되는 거죠. 자, 그냥 우리가 공제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원래 3,500만 원을 낸다라고 했을 때 중과가 되면 2주택자는 5,500만 원, 3주택자는 6,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엄청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한테 매기는 세금이에요. 다주택자. 그러면 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양도세 중과를 했어요. 중과란 얘기는 이미 이전에 양도세는 기본 세율로 있는 겁니다. 있는 거에다가 더한 거예요. 플러스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정책으로 어느 시점에 이걸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왜 냈을까? 다주택자를 잡는. 자, 이걸 왜 냈을까를 모르면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요. 무주택자랑 1주택자가 민심에 더 많으니까. 민심을 잡고 있는. 자, 이때 왜 그랬냐면 가장 큰 원인이 한 가지 있고 그 원인의 원인 이게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이때 가격이 매매 가격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어요.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이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양도세 중과를 때릴 놈이죠, 이러면. 그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미친 듯이 가격이 오르고 있었어요.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오르고 있는 원인의 주요 원인이 뭐냐? 다주택자의 갭 투자였어요. 다주택자의 갭 투자. 이 사람들이 주로 집을 마구잡이로 사들여서 이때 집값이 막 오르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양도세 중과를 하는 게 적정했을까요? 아니면 잘못했을까요? 적정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다주택자가 이제 투자를 어느 정도 못할 거 아니에요. 중과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주택자의 세금이 막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투자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하락해야 되는 게 맞죠. 하락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락하지 않았어요. 올랐습니다. 더 올랐어요.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양도세 중과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원인으로 그때 시기를 돌아가서 봤을 때 양도세 중과를 때리는 거는 적정했어요. 그죠? 근데 왜 올랐을까? 하락해야 되는데 올라버렸어요. 왜 올랐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의 핵심은 가격이 떨어지려면 수요자가 집을 안 사거나 아니면 매도자들이 집을 많이 팔거나, 그죠? 그리고 매도자가 집을 많이 팔고 수요자가 안 사면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자, 수요자가 이만큼 줄었는데 매도자가 이만큼 더 줄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요? 아니, 숫자가 줄은 거예요. 가격이 줄은 게 아니고 숫자가 줄면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양도세 중과는 누구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요? 수요자예요. 수요자한테 갭 투자를 못하게 하는 거죠. 갭 투자를 막는 거예요. 그런데 자, 수요자만 막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정부도 알아요.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양도세 중과나 이런 걸 때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시행하지 않아요. 바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매도자들의 이 사람들은 자, 양도세가 어느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이 사람들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 신규 유입자 말고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도 양도세 중과가 돼요. 그러니까 그건 빨리 벗어나라. 이렇게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주냐?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길죠. 2년에서 3년 주면 야, 그 정도 안에 너 팔면 되지. 팔아. 내 기회 줄게.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예 기간을 줍니다. 유예 기간. 근데 여기서 정부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때 유예를 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팔려고 물건을 내놨는데 어쨌든 양도세 중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매수자들이 이때 이 막 팔려고 하는 물건을 막 살까요? 유예 기간 동안에? 안 삽니다. 안 사요. 어차피 이 무주택자들은 이 기간 동안에는 무주택자들은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아요. 다주택자들이 전망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주요 매수 주체는 다주택자예요. 근데 자, 다주택자 매도자들을 지금 팔고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유예 기간 동안에 팔려고 내놨어. 그럼 사줄 사람이 결국엔 다주택자여야 되는데 다주택자가 자기가 사면 다시 또 나는 중과에 걸리잖아요. 사자마자 또 팔아야 돼. 그럼 이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 안 사죠. 그래서 이게 무의미한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팔지를 못하고 중과에 묶이게 돼버려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때 양도 차액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막 몇 억씩. 그러니까 다 최고 구간. 아까 얼마라고 했죠? 10억 원 초과는 45%. 보통 45% 구간에 다, 뭐 10억 원 초과까지는 아니어도 1억 원이면 35%세요. 그죠? 그러니까 1억 원 넘어가면 그냥 보통 한 40% 구간 정도에 다 걸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수익을 얻은 사람은 40% 구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2주택자면 플러스 20%니까 60%. 그 다음에 3주택자면 어떻게 해요? 70%. 양도세 70%에다가 또 여기에 붙는 게 있어요.
그 종세라고 해요. 종세. 이게 주세고 종세라고 해서 양도세 붙는 농특세 뭐 이런 것들이 종세가 붙어가지고 이게 늘어나요. 그럼 세금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들이 팔려고 내놨더니 안 팔려. 근데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억지로 팔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중과에 묶인 사람은 양도세도 내고 내가 싸게 팔아서 손해도 봐야 돼요. 정말 열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매도자의 매물이 이 중과에 묶이면서 싹 들어가 버려요. 다 들어가요. 못 파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못 파는 상황. 아예 팔고 싶어도 이제 못 파는 상황. 근데 여기에서 또 변수가 나타납니다. 변수가 뭐냐면 자, 여기서 1주택자와 무주택자 이 사람들이 변수예요. 왜? 자, 이 사람들은요 중과에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무주택자가 집을 한 채 샀어요. 이 사람은 1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1주택자가 되면 양도세 중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자, 1주택자가 집을 한 채 샀어요. 그럼 2주택자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기간 유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중과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수 주체로 이때부터 떠오르기 시작해요. 왜? 자, 양도세 중과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규제 세금입니다. 그래서 다들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래가 안 일어나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서 시장이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냐. 지금 시장이 미쳤구나. 지금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내가 미칠 지경인데 정부가 아주 압박을 심하게 해가지고 규제를 냈는데도 시장이 버티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으로 바뀌냐면 이제 안 떨어지겠구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무주택자들이 매수 주체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 매도자들의 매물이 줄고 다주택자는 이제 갭 투자자들은 거의 죽었어요. 수요는 없어요. 근데 무주택자 1주택자들이 주요 매수 주체로 떠오르면서 미친 듯이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제가 이제 그 과정을 쭉 짚어봤어요. 그러면 자, 이제 이거를 논하는 이유가